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영상은 주식창에서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6월 14일 금요일 장 끝나고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시황은 뭐 사실 다음 주쯤에 좀 해보고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죠. CPI, FOMC, 그다음에 간밤에 PPI, 매주 목요일 발표된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모두 시장이 우호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불확실성을 벗어나는 불확실성을 벗어나는 그런 주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증시 분위기는 뭐 그렇게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썩 좋았던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 주에 보시게 되면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이번 주 PPI, CPI 모두 예상치, 그리고 전날에 보시게 되면 PPI도 얼마입니까? 예. 좀 내려왔어요. 코어 PPI가 예상치는 2.4였고요. 전달에 2.5였는데 2.3 나왔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된 CPI부터 해갖고 FOMC 불확실성 벗고 PPI,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사실 지난주에 또 고용 관련해서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비농업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24만 2천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3년 8월 이후에 최고로 올라섰다. 네. 자,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채 10년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미국채 10년물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주간으로는 이런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잘 보시게 되면 상단이 얼마였냐면 4.47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4.2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이런 분위기죠. 일간으로 놓고 보면, 그렇죠? 지난주에 거의 4.5 가까이 올라왔다가 이번 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CPI, PPI, FOMC, 그 다음에 PPI, 간밤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까지 모두 다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이게 주간으로 놓고 보면 재미난 게 지난주 저점을 또 깨고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금리 뭐 사실 한 차례냐 두 차례냐, 그렇죠? 다소 좀 끈적이는 물가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잡혀가고 있어서 사실 이번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은 액션을 취할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주요 내용 보게 되면 고용시장 균형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죠? 물가 안정, 최대 고용 달성, 이 두 가지 연중 목표 달성 관련해서 리스크도 균형을 찾아가는 중이다, 뭐 이런 말씀을 했고요. 자, 어찌됐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그 불확실성을 좀 벗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관련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하나는 바이오 쪽이고요. 하나는 화장품 쪽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제가 바이오 계속 밀고 있었고 화장품도 4월 달부터 계속해서 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정말 폭발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중요한 내용들 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오 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알테오젠입니다. 물론 이번 주에 변동이 있었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ST팜이나 특히 바이넥스가 이번 주중에 급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저는 오히려 그것이 좀 오해다. 그거는 뭐 찌라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리고,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잘 보시면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좀 주저앉았다가 또 올랐다가 뭐 좀 쉴 수도 있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금리 인하는 시작도 안 했고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먼저 기대감에 오른 종목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고점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바이오주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그것이 이제 하락으로 야 이제 끝났어 게임 끝났어 이게 아니라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줄 거라는 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테오제는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25만. 이게 지난번에 제가 바닥을 여기서 저점을 또 여기서 잡아드렸죠. 잘 가고 있어요. 잘 쉬고. 대장주는 깨지지 말아야 되는 건데 뭐 이 정도에서 옆으로 늘어지는 게 깨지는 건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바이넥스 급락한 바이넥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6월 12일이에요. 6월 12일. 6월 12일 날 개장 이후에 찌라시가 돌았죠. 그죠? 6월 12일 개장 이후에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잠깐만요. 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미국 생물보안법, 법의 제동, 뭐 중국이 로비가 통했나, 뭐 이런 얘기들을, 그죠?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죠. 그죠?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이 얘기가 가장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우시 바이오로직스하고 우시 앱텍이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틀 전에 수요일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주가인데 사실 그날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날이거든요. 예. 이게 이날입니다. 예. 잘 보세요. 장대 양봉 나온 날이 이날이고 그날 이후에 이틀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오바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사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의 국방예산법이랑 그냥 별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국방예산법은 보통 연말에 통과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정안이 들어갑니다. 수정안이 제출이 됩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어떤 바이오 패권 싸움을, 그죠? 바이오 패권 싸움을 시작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후퇴하느냐? 그죠? 후퇴하느냐? 응?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아직 뭐 5월 며칠이냐? 6월 17일인가요? 네, 6월 17일. 6월 17일에 생물보안법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가지고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뭐 당연히 국방예산법에 포함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패권 싸움이 그럼 여기서 뭐 막을 내린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이 이슈가 이어지게 될 건데 특히 유예 기간을 줬죠. 7년이라고. 32년. 2032년. 이게 이제 바로 중국 거래선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이 내용은 다소 좀 오바였다. 그리고 중국발 찌라시의 영향이 컸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바이넥스는 13,000원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제 장중에 사인을 드렸는데 낙폭을 줄였고요. 다음날은 또 한 8% 올랐고요. 오늘은 또 숨고르기를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늘 저가 매수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그죠? 지금 전체적인 위치가 바이넥스가 만약에 이런 위치라고 하면 이거는 정리해야 되지만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ST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굉장히 내용이 좋은 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역으로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면서 오히려 다시 9만원 아래에서는 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퓨처캠 같은 종목이 또 이렇게 좀 올랐다가 좀 밀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는 전립선암 치료제, 또 하나는 치매 치료제. 근데 1라일 1, 2 주가가 아마 고점을 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도난MR이 이게 연내에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FDA 뭐죠? 사전 승인 권고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 흘러내렸지만 결국에는 야 그러면 이렇게 깨질 거야? 아니면은 여긴지에서 저점 만들고 다시 돌아서 갈 거야? 이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후자 쪽으로 보는 거죠. 그죠? 네, 뭐 나머지는 차차 좀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품 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화장품 쪽은 지난 4월 달부터 그죠? 예. 화장품주들 야 바닥치고 이제 돕니다 해갖고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을 우리 13만원부터 장기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작년에 영업이익이 진짜 최악인데 1080억이었어요. 올해 연초에 한 3천억 중반 정도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최근에는 4천억 중반까지 컨센서스가 상향됐다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에 화장품 하면 거의 대부분 뭡니까 중국만 떠오르는데 중국은 최악을 지났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K뷰티 구에 나선 아마존 한국에서 첫 대규모 셀러 설명회를 연다. 언제? 27일. 그렇죠?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화장품이 K뷰티, 한국 화장품이 라면보다 더 잘 팔린다. 네. 자, 이쪽 한번 보세요. 네. 그렇죠? 급격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졌었는데 이게 아모레퍼시픽이고요. 여러분들 뭐 제가 뭐 마녀공장도 왜 이렇게 더뎌 막 얘기하신 분들 많았는데 이번 주에 뭐 많이 올랐어요. 이번 주에 수요일날 이렇게 장대 양봉 이런 자리는 또 좋은 매수 자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음날 목요일날 장중에 28% 폭등했다가 오늘은 좀 숨고르기지만 저는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한국콜마 볼까요? 최근에 바닥을 쳤죠. 한국콜마 그죠? 제가 구구초에서도 지난달에 사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매수해야 된다. 한국콜마 얼마였습니까? 55,000원 지금 7만원 찍고 뭐 아직 순항 중입니다. 그렇죠? 에이블 CNC 사실 올리브영이 많이 뺏겼죠. 과거에는 얘가 오프라인 쪽이 이제 살아날 때는 얘가 정말 엄청난 그죠? 이거 우리 5월 초에 7,000원대 초반부터 진행해서 지금도 진행하는데 최근에 우리 바이오처럼 약간 잡음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지난주에 화장품주들이 대거 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천천히 받아서 매수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에이블 CNC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마녀공장 같은 것도 이렇게 지난주에 빠졌다가 지난주에 천천히 잡아간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자외선 차단제 뭐 진짜 전 세계적으로 원료 시장 쪽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AS텍 같은 것도 그때가 여기였어요. 35,000원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시 좀 빠지니까 지난주에 저가 매수 자리였고 이번 주에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은 음봉 맞았지만 저는 5만원 트라이를 다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살아있고 뭐 제가 이제 사인은 못 드렸지만 토니모리 같은 것도 오늘 뭐 물량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장품이 올해 좀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으로 보면 되겠다. 제가 여러분들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 무슨 얘기 드렸냐면요. 우리 올 초에 한 4월 5월 달 뭐 아니구나 3월 4월 5월 달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내년도까지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면서 내년에는 한 5천억 이상 될 거고 한 5, 6천억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들으면 20만원 넘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뭐 19만원대 와 있기 때문에 우리 20만원 넘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살아있다. 뭐 예를 들어 알테오젠 대장주가 살아있다. 바이오주들이 끝난 게 아니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쪽들, 그죠? 이미 늦은 종목들, 그들이 다시 눌렸을 때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들 종목은 저는 올해 조금 더 턴어라운드 하는 쪽으로 화장품은 보고 있고, 그 외에 바닥주들도 뭐 다음 주쯤에 한번 다시 논해드리도록 하고, 바이오는 지금은 다시 저가 매수를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주말 주식 반상회 한 이후에 제가 오늘 요즘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제가 이번 주 국고천은 한 주 쉬도록 할 겁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